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희 테마주의 시선 매주 수요일에 하는 방송이고요.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아나운서 윤지윤입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어제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암울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8%가량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1.23% 상승해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또 물량을 담아내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만한 게 삼성전자 4%대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도와주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도 주가가 올라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죠. 이 뉴스에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대로 반응이 나와주지 않다가 오늘은 시장 지수가 올라주면서 제대로 좀 반영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주들도 함께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주도주는 어떤 테마주가 될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두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더나 관련주와 그린벨트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입장문을 열어드렸는데요. 오늘 이 공략주들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셔야지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노란톡 안에 있는 전문가님이 직접 오늘의 종목명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난주 방송 종목이었던 KPX 생명과학 12월 28일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는데 이 종목 저희가 공략해드린 바로 다음 날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국 코로나 확산세 그 안에서도 화이자 관련주로서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공략해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와주면서 한 주도 되지 않아서 42.1%라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 저희가 바로 이날 수요일에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다음 날 상한가 갔던 모습 보실 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저희가 코로나19 관련주 중에서도 중국과 관련해서 모더나 관련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KPX 생명과학 상한가 이후로 그 후속주로 바라보실 만한 모더나 관련주 준비했으니까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이렇게 다음 날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계속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한국화장품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저희가 바로 이날 방송으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직후에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와줬었는데 다시 한번 양봉을 쭉 뽑아주면서 한국화장품 45%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오른 종목들 말고요. 앞으로 올라줄 수 있는 종목들 공략하는 저희 방송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런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에서는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더 많은 종목들로 공략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TCC 스틸과 휴마시스라는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노란톡 캡처를 해와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노란톡 안에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쉽게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이런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켜시고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공개되는 오늘의 종목명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안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2번, 3번씩 교육 자료들을 또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I 관련주로서 이렇게 관련주들 리스트를 쭉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고 그중에서도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교육해드린 이후에 관련주들 이렇게 대장주들 포함해서 일제히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교육 자료도 받아보시고 스스로 한번 투자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에서 다양한 자료들 공유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볼 2가지 종목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더나 관련주로 이번에는 준비해봤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선회를 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중국이 외국산 코로나 백신도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중국산 백신만 허용이 됐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산 백신인 mRNA 백신, 즉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모더나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공략해드렸던 화이자 관련주 저희 방송 다음 날 상한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모더나 관련주 공략해드림으로써 아직 상승이 나와주지 않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쏠쏠히 챙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번째 종목은요. 그린벨트 관련주로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그린벨트, 비수도권 그린벨트도 대폭 규제가 풀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껏 지자체의 권한상으로는 30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지자체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서 100만 제곱미터까지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린벨트 해제되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그 중에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안에서만 제공해드리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제 아래쪽으로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휴대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들이대기만 하시면 지금 저희 노란톡 보고 계시죠? 이 안으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만 종목명 공개되니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 꼭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1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일 방송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시장 상승을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와, 그동안 12월 때 시장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하락폭이 엄청나게 컸던 시장이었고 그리고 12월 달에 열린 시장이 19번이었어요. 네. 19번이었는데 그중에서 딱 4번 정도 상승하고 나머지는 하락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월 초반만 하더라도 이틀 연속까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상승하는 장인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에 따른 세바의 피, 세바의 피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오는 시장인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한다고 해도 그나마 내 계좌에 있는 돈들이 다 상승하는 것보다 그나마 낙폭이 조금 축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계좌 상태가 일주일에서 2주일 후에는 지금보다는 나아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간 계좌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은 1월달은 12월 달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 1월 달에 그나마 시장이 상승장일 때 보유 종목이 올라가는 걸 체크하시면서 본인의 내시 관리를 더욱더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코스피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82 정도 포인트 정도 상승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1% 이상 상승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가 상승된 이역은 사실 삼성전자가 제일 커요. 삼성전자가 오늘 4% 이상 급등 중이거든요. 사실 삼성이 오늘 4% 이상 상승했다. 뭐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최근에 반도체 세 공제 그게 기사가 떴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세금은 감면을 해주겠다는 하에 반도체주들이 다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엊그제 떴어요. 엊그제 떴을 때 그때도 삼성전자는 2% 이상 빠졌습니다. 2% 이상 빠지고 말 그대로 반도체주들도 투심 악화가 됐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이 빠졌던 것들은 어느 정도 빠지면서 악재가 소멸이 아닌 둔화가 되면서 말 그대로 시장에 반반 매수세요. 시장이 상승장이 되면서 반도체주가 투심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뭐 앞으로 반도체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그동안에 떨어졌던 거에 반반 매수세요. 외국인들이 항상 국내 증시 상승장일 때 어디로 들어옵니까? 반도체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삼성이 앞으로 더욱더 추가적으로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삼성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성 아직까지 시장 리스크가 커요. 2월달, 3월달까지는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최종 결정지가 나옵니다. 향후 어떻게 기준금리는 뭐 이번 연에도 7%까지 오르겠다, 8%까지 오르겠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해소예요. 지금 누구도 파월 의장도 앞으로 금리 인상 어떻게 올릴 거야. 저 역시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고 얘기하면은 맞추면은 다행이고 못 맞추면은 망신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 관리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 맨날 하루에 올라가면은 경기 침체 우려, 또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 둔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국이 제로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리오프닝으로 돌아갔는데도 경기 침체 우려고. 말 그대로 또 리오프닝 한다고 하면 또 경기 침체 우려고. 네. 매번 이런 똑같은 일상된 생활 속에서 매일 주식시장에다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유하신 종목들이나 이번 시장에 저번 달 큰 하락폭에서 하락됐던 종목들을 체크하는 시장이 되시고 어느 정도 현금을 2월달 초반까지는 좀 아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껴두시기 바라고요. 왜 현금을 아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노안톡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 그래도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이 바뀌어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그 와중에 지난주에 방송 종목으로 화이자 관련주 KPS 생명과요. 맞습니다. 그 종목이 방송
방송 다음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이 종목 짧게 한번 리뷰해 주시고. 사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화이자 약품 하나 갖고 왔죠. 네, KPS 맞아요. 생명과학. 네. 그리고 그때 일동제약이 28%까지 빠졌어요. 시원하기 그게 이제 임상에 네네.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가 있다는 하에 우려감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가지고 온 게 중국의 코로나 치료제도 갖고 왔었지만은 네. 제가 그때 갖고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로 그동안 대장주였던 일동제약이 시오노기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어느 정도 우려감에 하락이 28% 이상 됐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대체자로 KPS 생명과 화이자 관련주들 쪽으로 수급이 쏟을 수 있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 방송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42% 이상 상승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KPS 생명과학이 어느덧 이제 단기 가격이 되었다가 이제 제이팔마 홀딩스 쪽으로 수급이 쏠렸어요. 왜냐하면은 KPS 생명과학은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가격이었던 거야. 네. 단기 가격이 됐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이제 효과가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부대장 쪽으로 제이팔마 홀딩스 쪽으로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인공이 정말 계속 바뀌네요. 지금 중국이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코로나 테마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역시 이거 아셔야 돼요. 나 이제 중국이 다시 코로나 확진자 또 증가하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코로나 테마주 감기약이든 아니면은 지자재, 동선제약이든 이 관련주들 다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이미 주가는 기대감에 반영이 됐고 더욱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차익이 되는 게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우리 피디님한테도 되게 죄송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 얘기 없었던 동선제약을 약간 좀 차트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제약 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선제약은 지사제 관련주입니다. 지사제가 말 그대로 뭡니까? 원인 모를 보통하에 이제 그 보통을 완화시켜주는 약이라고요. 네. 근데 어제 어떻게 됐죠? 어제 윗꼬리 다리고 엄청 빠졌어요. 그러네요. 와, 20% 이상까지 올라가다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와.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심으로 그냥 몰려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들 머릿속에는 항상 이 코로나 테마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들어갔다가 또 물리고 또 들어갔다가 물리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거래량 없이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래량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종목들이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는 것보다 어제 그 안 좋은 시장에서 말 그대로 투심으로 지사제 관련주 대장주인 동선제약이 올라가면서 금방 이탈이 되면서 중간에 추격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응급시 갔어요. 이분들 다. 하루 만에 20% 정도 물리신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 신규 자금이 없잖아요. 신규 자금이 있으면은 마음껏 추격 매수해도 돼. 어차피 자금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타수리라도 할 수 있지. 근데 지금은 관만 자금이 시장에서 무슨 자신감은 추격 매수 하십니까? 여러분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선제약처럼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제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제2의 KPS 생명과학을 갖고 왔으니 이제 1분 후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서 다 같은 종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동성제약 같은 종목들 어제 뭐 20% 넘게 오르는 듯 하다가 윗꼬리 달면서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 하자라고 달려들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손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선별해서 이렇게 KPX 생명과학처럼 상한가까지 또 기록해 줄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보실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오늘은 지난주 화이자 관련주였던 KPX 생명과학에 이어서 모더나 관련주로 공략을 해드릴 건데요.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노란톡 안에서만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만 노란톡방 문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방송 끝남과 동시에 노란톡 안에서만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 말고 앞으로 오를 종목,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저희가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 오늘 첫 번째 종목 준비했습니다.
모더나 관련주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이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화이자 갖고 왔죠. 맞아요. 이번에는 모더나 갖고 왔어요. 모더나입니까? 네. 왜냐하면 화이자만 갖고 오면 모더나가 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 관련주 갖고 왔는데 네. 사실 저는 화이자든 모더나든 딱 한 번 맞아본 적은 있어요. 네. 화이자 쪽으로. 근데 이제 이 모더나하고 화이자하고 성분은 똑같다고 합니다. 성분은 똑같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화이자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화이자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상승했던 거야. 너무 많이 맞아요. 상승하니까 이 수급들이 또 이제 모더나 쪽으로 변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화이자 쪽은 이제 뭐 종목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제이파마홀딩스, 뭐 KPS 생명과 뭐 캐몬 이거밖에 없어요. 네. 화이자 관련주는. 어. 근데 이 안에서 투심이 폭발이 돼가지고 폭발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또 이탈이 되는 종목들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그 수급들이 다시 한번 모더나 쪽으로 수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 쪽을 갖고 왔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 임마 그 저번 주에 화이자가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 또 모더나가 올라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더 많았어요. 네. 여러분들은 항상 입만 먼저 나오시죠. 근데 먼저 주가가 발생이 되고 나오면 또 입이 역시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주식은 아무도 몰라. 저도 모르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주식 전문가들도 다 몰라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주식은. 근데 중요한 건 대응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수익이 나는 것도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테마주의 시선이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재밌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제가 갖고 온 건 리보헬산입니다. 리보헬산 쪽에는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습니다. 뭐 예전에 한국 BNC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 약도 안 나왔는데 주가 기대감으로.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뭐 완전히 조정이 계속 끝없이 내려가고 있어요. 맞아요. 한국 BNC 뭐 세종 메디칼 뭐 그런 것 종목도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제네시. 근데 지금은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 쪽으로 감기약 쪽으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리보헬산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네. 예전에 화이자는 중국 쪽에서 백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기대감이 상승됐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리보헬산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 허용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 안에서 생산하는 백신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수량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부족하고 아직 금방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를 계속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확진자가 증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증가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방역 정책에 대해서 백신, 리보헬산을 외국에서 유입해오자. 말 그대로 중국 자체 내에서 이 백신으로 이 사람들 방역을 완화를 못 시키니까 말 그대로 외국에서 화이자든 모더나든 이 리보헬산을 대체용으로 백신을 갖고 오자 하면서 계속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리보헬산을 수입을 해오는 게 중국 입장에서 맞는 거겠죠. 네. 그래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가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안선수님, 네. 리보헬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아시죠? 이게 근데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약간 어려워요. 네.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자고요. 네. 쉽게 생각하면은 이 리보헬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메신저 리보헬산은 인체에 단백질 백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오미크론이 변이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어제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SBB, 복통, 설상을 유도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면 델타 변이, 눈이 멀어지는 델타 변이, 뭐 이런 거 눈이 있잖아요. 멀어요? 이런 것도 말 그대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이 된단 계속 말이에요. 생기죠. 네. 지금 우리가 이 안 보이는 이 먼지 속에서도 변이가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변이에서 뭐 레드 변이가 있을 수가 있고 네.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 변이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고 이거는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우리 아나운서를 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각각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이 종류들을 그나마 여기서 코로나 확진으로 발생되는 걸 중간에 단백질 체주로 막아주는 것을 리보헬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리보헬산이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임신용으로 만든 게 화이자하고 모더나예요. 그 신기하게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무슨 발생만 되면은
3개월만 되면 갑자기 나와요, 약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 리버 헬스랑 관련주들이 상승이 되었는데 이 장면은 좀 여러분들한테 확대해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리버 헬사에는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백신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이 인체 세포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복사하는 방법을 백신 자체 내에서 가르쳐주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노출이 될 것 같으면 인체에서 미리 알아채고 채취를 해줍니다. 채취를 해주면서 말 그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안 걸리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버 헬사라는 게 작년 봄 때부터 엄청나게 핫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에서 12월 때에 모더나하고 화이자 쪽에서 작년 12월 12월이 아니고 21년 12월 달부터 모더나하고 화이자 쪽에서 리버 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의 작동 원리는 말 그대로 뭐냐? 내 몸 안에 코로나가 걸리기 전에 그 바이러스를 차단시켜주는 그 변종 바이러스를 차단시켜주는 약물 유입을 리버 헬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버 헬산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중국에서는 이 리버 헬산이 엄청나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 자체 내에서는 인구가 10억 명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고작 해봤자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고 중국은 10억이에요. 10억. 근데 이 10억 명 중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람들마다 다 변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지하철에 타보면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가 있을 거고 저 사람은 또 저 사람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많고 이 안에서 바이러스가 탄생이 돼가지고 이 질병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또 10억 명이기 때문에 이 리버 헬산이 더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백신은 한 사람 인체에 딱 맞춰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리버 헬산은 말 그대로 유입을 시켜서 코로나를 방지를 시켜줍니다. 그 단백질을 차단을 시켜준다는 거죠. 뭐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그 의미하에 나온 게 리버 헬산인데 중국은 이 리버 헬산을 미국에서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나마 코로나 확진자를 억제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리버 헬산을 계속 수입을 해와가지고 이 여러 번 고심 끝에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화이자 관련주가 올라갈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화이자는 선반영이 차익이 됐다고 해가지고 제이파마 홀딩스든 KPS 생명과학이든 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모더나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더나 관련주 갖고 왔고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아나운서님.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제가 이제까지 다 설명을 해뒀는데 네. 중국에서 지금 리버 헬산에 대해서 백신을 도입을 승인을 준비 중이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준비 중이면은 이 준비 중에 승인을 할까 말까 기대감. 그 기대감에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상승할까요? 아니면 이번 주 내로 상승할까요? 그게. 저는 상승이 좀 빠르게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죠. 미리 생각이 기대감에 들어요. 상승하는 네. 거니까 말 그대로. 미리 기대감에 상승된 우리가 아직 여행은 가지 않았는데 네. 여행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일 것 같다 하면서 주가가 미리 여행주가 상승하잖아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이 종목들이 그 자체로 미리 선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화이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맞아요. 올랐고 그리고 화이자가 설상 중국에서 리버 헬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화이자는 미리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화이자 자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뛰지 않는 이상 미국은 상한가가 제한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가 200% 300% 올라가지 않는 이상 화이자 관련주들이 상승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는 어느 정도 차익이 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좀 낮은 모더나 관련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리버 헬산 백신은 세계에서 화이자하고 모더나만큼 찾는 국가들은 많이 없습니다. 뭐 백신 효과가 100%든 200%든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기대감에 이 품목 종목을 찾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발등에 계속 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에서 계속 옆에 기사 보이시죠? 중국에서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가 되니까 위중증 환자가 생기고 국내에서 위중증 환자가 생기지가 않았는데도 인공호흡기 관련주가 올라가고 중국에서 어떤 발생하에 이 관련된 테마들이 다 상승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도 상승이 되고 적자된 종목들이 상승되는 거고 모더나 관련주도 상승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화이자는 이미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승인이 된다고 해도 차익이 되고 모더나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그때쯤에는 외국인들이 그때도 계속 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설마
오늘 한 달 동안 주가가 외국인들이 이탈됐다가 오늘 한번 샀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외국인들이 매수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요즘 패턴을 보면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챙겨갑니다. 아직까지 환율은 1270원대라고 하지만은 환율은 높은 고점이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는 또 개인들만 사는 시장일 거니까 개인들은 그때그때 핫한 이슈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심으로 몰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를 모더나 관련주를 저는 갖고 왔고 이 종목은 이제 투심으로 해가지고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뭐 매번 똑같아요, 아나운서님. 네. 방송에서는 우리 방송뿐만 아니고 다른 방송 보면 중국 반역 강화, 중국 코로나 확진자 증가, 중국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중국이 또 리오프닝을 통해 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 이거 뭐 경제를 개방한다고 해도 경기 침체 우려고, 경기를 개방 안 한다고 해도 경기 침체 우려고. 맞아요. 어느 장단에 맞춰 하는 거야, 그렇죠? 경기 침체는 이제 그냥 올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네. 솔직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제 얘기 공감하실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코로나 이후 제로 금리로 자금성이 유동성이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늘 있었어요. 경기 침체는 늘 있었다고요. 네. 그때도. 경기가 매번 좋았던 적도 없고 경기가 매번 안 좋았던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번 경기는 안 좋았어요. 몇 년 동안, 4, 5년 동안. 그러다가 주식이 거품이 끼고 부동산이 거품이 끼고 빠질 때가 빠지는 것뿐이죠.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게 여러분들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반역 완화. 제가 매번 이 2주 연속으로 이 중국에서 저번 주에는 화이자를 갖고 왔고 네. 오늘은 모더나를 갖고 왔지만은 이 반역 완화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여기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반역이 강화가 되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추진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고 이 줄어든 거에 따라서 또 코로나 테마주는 또 차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백신이 유럽에서 대부분 승인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마지막으로 코로나 테마주로 모더나 관련주가 상승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옆에 이제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외국산 백신, 리보핵산 백신은 사용 허가가 필요해. 반드시 필요해. 반드시 필요하지. 왜냐면은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을 유입해주는 리보핵산을 통해서 코로나를 확진을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리보핵산을 갖고 와야 합니다. 리보핵산을 갖고 오겠다. 이 공식적인 발표가 뜨는 동시에는 늦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미리 주가는 기대감을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미리 그 전에 기대감을 상승하는 부분을 제가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대장주 좀 체크해 드릴 거예요. 이제 안 보여줄 거야. 이거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게 보여주니까 본인도 맘대로 이렇게 이 중에서 저 종목이구나, 저 종목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보여줄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대신 몇 프로 화이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 목록들이 그리고 모더나 통해 가지고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알려드릴게요. 모더나 대장주는 당연히 예전에 상한가를 찍은 이 29.99 네. 이거겠죠. 그 종목 뭔가요? 그 종목이요? 당연히 노안톡에서 알려줘야지. 지금 방송통에서 알려주면 안 되죠. 저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개인톡을 보낼게요. 개인톡이요? 네. 좋습니다. 아니면 이따가 방송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이 백신 관련주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갔거나 반반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그동안 하락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리보 백신의 효과, 이 효과를 중국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도 도입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은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뿅! 자, 화이자는 너무 많이 올랐어. 화이자는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화이자가 이미 중국에서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이자는 이미 차익이 되면서
미리 그 전에 이 부분 때문에 기대감이 상승했다가 차익이 된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모더나는 틀립니다. 왜냐면 모더나는 만약 그대로 그동안 계속 조정이 되었다가 이 한 방에 다시 한번 개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중국에서는 계속 도입을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감기약 이런 것보다는 모더나 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자, 옆에 화면 다 뜨죠? 자, 아나운서 한번 오. 맞춰보시겠어요? 지금 보기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KPX 생명과학이 다시 등장했는데 아마 저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이미 상승 나와줬고. 야, 걸려들지 않네요. 아 그러면 어. 제가 전문가님 서당계 이제 3년 네 아, 그렇죠. 그치. 네. 네 그래서 C는 아닌 것 같고요. 제일파마홀딩스도 아까 화이자 관련주로서 이제 KPX 생명과학 다음에 이미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그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시청자들 편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았나요? 아, 참. 이렇게 되면 네. 후보는 소마젠하고 진원생명과학이네.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치? 근데 둘 중에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금 네. 이 목록 쪽에서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네. 제일파마 홀딩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 소마젠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KPS 생명과학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네.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 종목 아닐까? 어. 내 종목 아닐까? 내 종목이었으면 좋겠다. 어. 저거 내 종목이었으면은 저 빨간색 이분해가 얘기하는데 내 거 상승하겠는데 이렇게 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자, 말씀드릴게요. 제일파마 홀딩스하고 말 그대로 KPX. KPS 생명과학은 화이자가 맞습니다. 우리 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신 이제 소마제하고 진원생명과학이 있겠죠.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소마젠하고 진원생명과학은 이 중에서 제가 어떤 대장주하고 제가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뭐 물론 대장주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차트상으로만 보고 그날 모더나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은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가 나오고 자체적으로 네. 잘 생각해야 돼요. 모더나 자체적으로 호재가 있으면은 그 종목은 상한가가 갑니다. 하지만 모더나에 대한 백신에 대한 도입, 그다음에 모더나에 대한 백신에 대한 효능이 있다고 하면은 부대장이 대장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더나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종목을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지금 QR코드 통해서 문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13분 후에 저희 방송 정확하게 마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오셔야지 오늘의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더나 관련주를 보는 이유는 사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들여오는 백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는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시노백이나 시노팜 같은 백신들만을 접종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mRNA 백신, 화이자와 모더나도 들여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안 그래도 이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홍콩이나 마카오로 의료 관광을 또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님 보니까요. 의료 관광 목적지가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중국인들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기 위해서 또 의료 관광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충분히 화장품도 사러 오는데 그것도 안 맞아 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뭐 홍콩이나 마카오 백신 맞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화이자나 모더나 관련주들 제가 봤을 때 모멘텀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화이자 관련주로 굉장한 수익을 또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더나 관련주로 좀 크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목표가만 아니면 내가 신인데 네. 목표가 내가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아유. 세상에 목표가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네. 목표가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제 전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가 연속으로 대신 10번 맞추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문가님 안 그래도 워낙 안전한 걸 추구하시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안전한 걸 추구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온 거고 이 방송도 이제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모더나 관련주를 갖고 왔는데 제2의 제이파마 홀딩스 KPS 생명공학은 어떤 종목이 모더나 관련주가 어떤 게 될지 네. 그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더나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어플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0분 후에 오늘 종목 공개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야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 관련주가 지난 한 주 동안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모더나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준비를 해오셨죠, 전문가님. 오늘 네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도 제가 갖고 왔던 종목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네, 관련주요. 그린벨트예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여러분들 최근에 땅덩어리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이 주식을 이제 전문가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좋기도 해요, 때로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부동산. 부동산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 여러분들 그린벨트 다 아시죠? 그린벨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 여기를 말 그대로 발전은 못하게 짓는 데가 말 그대로 그린벨트죠. 그린벨트고 최근에는 말 그대로 해제 권한을 확대를 하는 정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린벨트 관련주가 슬근슬근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비수도권이 이제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권한이 이제 3배 넘게 확대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해제 권한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해제 권한이 확대가 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추가 규제에 대한 완화를 계속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즉 그린벨트를 어느 정도 해제하면서 예전에는 집이 너무 모자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집을 지어야 하면서 집값을 더욱더 상승을 시켰는데 지금은 완전히 틀린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린 아파트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쪽으로 그린벨트가 몰려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안에다가 인프라를 만들면은 그쪽 특정 지역은 집값을 하락을 막을 수가 있다. 그걸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린벨트 관련주들이 상승이 되었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그린벨트가 여러분들은 가끔 뭐 서초구에 갔는데 이 서초구에 빗대기 많은데 저쪽에 숲이 있네. 왜 숲이 있지? 공원인가? 하고 공원인 줄 알고 가봤는데 접근 금지하는 간판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말 그대로 그린벨트 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초 쪽이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서초 근처에다가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면 집도 여러분들도 종목들이 떨어지면 대장주가 먼저 떨어지고 부대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집값도 똑같아요. 감남이든 서초든 먼저 여기부터 떨어지면은 말 그대로 줄줄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린벨트 전 지역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이 수도권의 서초든 감남이든 은평구든 이쪽을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발하고 이쪽을 그린벨트 해제 구역으로 완화를 시키겠다. 완화를 시키면서 잔금 해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쪽 근처에다 도로 인프라가 생길 거고 말 그대로 집값 하락을 막을 수가 있답니다. 우리는 가끔 집을 이사를 갈 때 여기 집 옆에 홈플러스 있네? 그래서 이 집값이 이 정도 해도 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옆에 홈플러스가 있어도 옆에 말 그대로 옆에 말 그대로 백화점이 있어도 집값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그쪽 근처에다가 해제를 하면서 도로 인프라 만들면서 그나마 하락 제한을 막겠다는 거죠. 대정주부터. 왕초부터 다스려줘야 이게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 관련주들이 계속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마지막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거래 단지에서 미분양 해소가 되고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 전체적인 도시 지역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감남권이나 서초 쪽이 빠지겠지. 거기만 좀 어느 정도 상승이 하락 제한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빠진다는 것보다는 대장, 감남이나 은평구 이쪽을 말 그대로 집값 하락을 먼저 막을 것으로 이 그린벨트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그린벨트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 옆에 화면 옆에 문장이 뜰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 종목들이 다 그린벨트 관련주예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 그래. 그린벨트 이제 호재가 오잖아. 호재가 오니까 그린벨트 종목들 그냥 다 사면 되지. 주식은 한 방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 종목들 다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지노 가시라고. 왜냐면 순간순간 결과가 나오잖아요. 카지노는. 네. 그렇죠? 카지노 가면은 순간순간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제 노란톡방에 오시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엄청나게 조심성 있게 움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종목 중에서 대장주만 잡아요. 네. 모든 종목들 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대장주가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 검색해 보면서 이게 더 많이 올라갔네, 저게 더 많이 올라갔네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SG 세계물산이 지금 동전주잖아요. 맞아요. 동전주예요. SG 세계물산이 많이 상승했구나. 그럼 이게 대장주구나. 그럼 나 노란톡방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 많아.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동전주가 왜 동전주입니까? 말 그대로. 그만큼 가치성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받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전주가 120원, 10원, 3원, 2원까지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뭐든지 주식에는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들어가는 방법도 절차되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주식 방식은 비행기 탈 때 안전벨트 안 매고 그냥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그 펜스 위에 이렇게 그냥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나는 추락할 거야. 인생 한 번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백광상업이 그나마 좀 대장주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찔끔찔끔 가더라고요. 찔끔찔끔. 완전 찔끔찔끔 가더라고요. 오. 그러다가 하나를 찾았죠. 하나를 찾았습니다. 다른 종목인가요? 네, 다른 종목을 찾았어요. 그래요? 그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신원종합개발은 말 그대로 건설수 2억을 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 그린벨트 해제 쪽에 그 땅덩어리가 있어서 부각이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건설 2억을 인해 가지고 상승한 적이 많죠. 하지만 SG 세계물산, 백광산업, 선창기업지주 이은 쪽은 신원종합개발 이은 쪽은 말 그대로 땅덩어리 그린벨트 해제 지역 쪽에 땅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거죠. 네. 옛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갈 때도 용산 지역에 땅덩어리 갖고 있는 산전자주들이 상승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여러분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가가지고 부동산 가가지고 여기가 이 주식선정서 어떤 땅 지역이에요? 어떤 회사 땅 지역이에요? 이렇게 피곤하게 물어보지 않으실 거면은 그냥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그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또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자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는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셔야지 정확히 2분 후에 공개되는 오늘의 종목 정답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보이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1분 30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지 오늘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명과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는 저희 노란톡방이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지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40% 넘게 급등했던 화이자 관련주 KPX 생명과학 그리고 그 후속주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모더나 관련주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1분 안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투자고지 드리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